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에 근무하는 장동균입니다. 어, 제가 12월 달에 마지막 강의하고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갑자기 또 임시 공휴일이 지정돼 가지고 못 하고 2월 달에는 또 제 개인적인 휴가가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이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죠.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 대표적인 것이 척추 협착증, 그리고 이제 척추 디스크라 하죠.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인제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뭐예요? 이렇게 외래에서 여쭤보면 척추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깜짝 놀라시죠. '척추가 어떻게 빠져나가 있지?' 큰일 난 것처럼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협착증이랑 디스크에 비해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 가지고 오늘 주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이 먼저 발생하는데, 이렇게 척추가 분리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배열이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는데, 분리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인과 분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올드 님, 네,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재활을 하면 보통 얼마 동안 하는 게 맞나요? 3 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더 허리 디스크 재활을 더 짧게 끝낼 수 있나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 재활이라는 게 특별하게 조금 약간 좀 맞지가 않는 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인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6주 이상, 한 2 달, 3달 정도면 인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약을 먹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다든지 비수술적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가거나 정형외과 가서 재활 치료, 물리 치료를 받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어 3 개월 이상 걸린다 이게 아니고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한 2-3달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인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백의 품격님 안녕하세요. 네.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제 그래서 인제 첫 번째는 인제 항상 인제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던 인제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분리증이라든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알기 위해서는 정상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제 일자 모형이다. 휘어 있지 않고 일자로 딱 되는 게 중요하다. 옆에서 봤을 때는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C자형으로 된다. 이렇게 일자나 뒤로가 아니고 옆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C자형을 이룬다. 네모난 게 척추뼈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5번 뼈, 4번 벽돌처럼 생긴 거죠. 3, 2, 1. 허리는 1번 뼈부터 5번 뼈까지 5개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밑이 인제 천추라고 하는, 천추 1 번, 2 번, 3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CT 사진인데, CT는 인제 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뼈를 인제 3 차원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C자형, 뒤쪽에 보면 인제 돌개들이랑 흉추에서는 이런 갈비뼈들이 인제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하얀 부분이 보이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스크고, 이 뒤쪽에 공간이 있는 곳이 인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인데 이렇게 넓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단면인데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이 디스크 추간판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한 100원짜리 크기로 동그란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신경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신경 주머니 안에 점점이들이 많이 있는데 점 하나가 가지 신경인데 이거에 두 개 모여 가지고 양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틈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은 조금 큰 점은 이제 신경이 모여서 빠져나가고 있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네. 송하연님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부터 허리가 아픈데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밑쪽이 너무 아프고 숙일 땐 괜찮은데 허리를 일자로 못 펴고 있겠어요. 걸을 때도 허리 숙여서 걷는 거 말고는 아예 못 하겠네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옆으로 누워야 할까요? 원인은 뭘까요? 이렇게 인제 송하연 님처럼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니면 그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 하겠다. 근데 여쭤보면 인제 다리가 저린 것은 없고 허리만 아프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척추의 인제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근육이 이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딱 중앙을 중심으로 딱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갑자기 움직인다 해서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인제 뭐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인제 응급실에 인제 119 타고 인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인제 저희가 외래로 왔을 때 인제 "너무 아파서 앰뷸런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인제 막 "입원 시켜 달라." 아니면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시지만 진통제 드리고 약 좀 챙겨 드려서 "일 주일 뒤에 아프시면 다시 오세요." 하면 대부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 때문에 그런 거다." 대부분은 이제 약 먹고 쪼끔 안정 취하면 2-3일 있으면 많은 경우는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제 일 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인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정밀 검사를 쪼끔 이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전진애 님. 네. "하균 쌤이랑 콜라보 언제쯤 하나요? 재밌던데요." 네. 장하균 선생은 인제 병원 옮겨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인제 이대 서울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친절하고 해서 환자도 많아 가지고 저도 좀 보기 어려운데 인제 장하균 선생이 인제 또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정형외과도 지식도 많이 늘고 해서 저도 좀 재밌었는데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또 인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인제 이렇게라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이 봤는데 비원디 같이 안 하니까 인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비원디에서 인제 허락만 하시면 장하균 선생이랑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인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본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대 서울병원에서 인제 열심히 수술도 하고 진료도 보고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키보드 매니아님, 네,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원래는 허리는 진짜 건강하거든요. 특별히 허리 때문에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인제 삐끗하고 난 뒤로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허리가 삐끗한 느낌 드는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달 전 무리한 게 화근인 것 같습니다. 원래 허리 삐끗한 것이 이렇게 위험한가요? 네, 인제 맞습니다. 이제 일단 허리를 삐끗해서 이렇게 인제 허리 자체의 근육이 문제이면 말씀드린 대로 한 일 주일이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쪼끔 길게 가는 경우는 2-3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제 다리만 아프지 않으면 대부분 근육 때문이라서 나을 수 있는데 쪼끔 저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쪼끔 신경이 눌려 있을 하는 게 쪼끔 있거든요. 다리 저리는 게 쪼끔 있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추가만 탈출증, 허리 디스크 이런 것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MRI 찍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아는 대소님 네,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면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합자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디스크도 동반될 수 있는데 일단은 별개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허리 질환이 딱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관 탈출증이 동반돼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같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반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아노 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언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50세 정도 되고요. 경추 협착증도 있어서 치료해서 통증이 조금 좋아졌는데 허리 디스크 4-5번이 이제 조금 좁았는데 MRI 찍었더니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통증이 지속되고 엉덩이도 아프고 왼쪽 다리로 이제 쥐가 난 느낌이 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자전거 유산소 매일 40분이 매일이 다인데 이 운동 때문에 나빠졌을까요? 일단은 이 자전거란 자체가 인제 뭐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인제 아주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때문에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아마 그냥 우리가 원래 있는 협착증이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인제 허리 헬스장에서 자전거 때문에 나빠졌다고 보기는 쪼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허리에 좋은 자전거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제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쪼끔 삼가하는 것이 좋고 통증이 인제 쪼끔 줄어든 다음에 하는 거를 인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다음을 보면 인제 척추 분리증을 먼저 설명을 아셔야지 인제 전방 전이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분리증이라는 것은 막 척추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제 뒤쪽에 보면 이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쪼끔 좁아진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협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자꾸 자극을 받다 보면 인제 여기 자극이 되니까 여기가 인제 좁아진 협부 부분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척추 뼈가. 그러면서 인제 분리가 되는 것이 척추 분리증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 척추가 여기에 자꾸 자극을 받으려면 뒤로 신전을 하는 경우, 이 뒤로 제끼는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되면 그 뼈가 자꾸 닿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분리증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알게 되겠고 척추 분리증은 인제 어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여기는 끊어진 게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약간 틈이 보이죠? 요렇게 뼈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이제 분리된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제 척추 분리증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 이름이 인제 뭐 스코티시 테리어라고 하는데 이 척추를 약간 측면으로 보면 요렇게 인제 개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눈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뭐 꼬리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목 부위가 협부라는 건 아까 분리증이 일어날 수 있는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인제 약해지는 부위, 이 목 부위거든요, 척추 옆에서. 그래서 이 목이 끊어지는 스코티독 사인, 척추 분리증이 인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엑스레이 상에서 이 강아지 목 부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은 스코티독 사인이라고 인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증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전을 해 가지고 이제 자꾸 자극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인제 협부가 인제 분리가 되는 거죠.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든지 체조 선수들이 뒤로 쭉 제끼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인제 자꾸 자극이 뒤로 반복적으로 뒤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약해져 가지고 이런 젊은 운동선수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불리증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야구 선수 사진인데요. 요 끊어진 거 여기 약간 끊어진 거 보이죠? 이 틈이 보이잖아요. 이 부위가 협부인데 여기가 자꾸 인제 자극이 돼 가지고 이제 급성으로 뭐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약해져 가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척추 분리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적인 신전 운동, 뒤로 제끼는 운동 을 많이 하는 젊은 운동 선수들한테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가 이렇게 신전 운동, 몸을 뒤로 제끼는 운동 또는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민족적으로 보면 에스키모인들은 이렇게 인제 아기를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가 파포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제 아기를 인제 뒤로 인제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뒤로 뒤에 매니까 자꾸 뒤로 지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에스키모인들에서 특히 어 협부에 부하가 많이 돼 가지고 척추 분리증 이제 이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역학적으로 이런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뒤로 자꾸 매는 것보다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앞쪽으로 매면 인제 덜 하겠죠. 요렇게 쓰면 척추 분리증 발생에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인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요게 5 번뼈인데 여기 끊어진 거 보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리증이 처음 있다가 분리증이 젊은 남자 생겼다가 이 남자가 이제 40 세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긋나 있죠 이렇게. 물론 여기 약간 어긋나 있었지만 이렇게 5 번뼈 뒷마진이랑 전추 1 번뼈 뒷마진하고 요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비해서 전추 1 번뼈에 비해서 5 번뼈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인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리증에서 전방전이증이 생기고 더 심해졌죠. 뒷마진은 여기인데 5 번뼈 뒷마진이 여기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추 1 번뼈에 비해서 5 번뼈가 이제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50살 때.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척추 분리증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인제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분리증만 발생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인제 장미야옹 님께서 80대 엄마가 전방전이증이 심하신데 수술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네. 이제 전방전이증이라 심하단 말은 이렇게 인제 척추뼈가 이제 벽돌 샀듯이 이렇게 착착착 있어야 되는데 벽돌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럼 뒤쪽에 내려온 신경이 끼어 버려 가지고 통증이 인제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심한 경우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인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인제 제가 외래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수명이 많이 길어지셔 가지고 75 세에서 84세 사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80 대라고 해서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인제 그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80 대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60 대지만 뭐 당뇨, 고혈압에 심장 질환에 뭐 투석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 그런 지병 심장이라든지 이런 지병이 많으신 분보다는 차라리 80 대에 큰 지병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예전처럼 달라서 80대 초반까지도 많이 수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인제 전혀 불가능은 아니고 인제 그 지병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심할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시면
나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이제 그 기저질환의 여부에 따라서 80대 초반까지는 큰 무리 없이 다 요즘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방전이증 자체가 심하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전방전이증이 심한데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즉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나이가 절대적인 나이보다는 그 신체 나이보다는 이제 건강 상태 전반적인 전방 전 그 전시 상태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애 님, 정형외과도 로봇 수술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정형외과의 척추 같은 경우도 인제 우리가 이제 나사를 삽입하는 거, 이 척추경 나사라고 하는데 나사를 삽입하는 경우에 로봇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척추 외적인 거에도 인제 특히 최근에 이제 무릎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무릎 교수님이랑 같이 나와 가지고 인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같이 강의도 듣고 했는데 로봇 특히 무릎 분야는 이제 가장 정형외과 분야 중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장학금 선생이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는 인제 로봇 수술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인과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로봇 수술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형외과는 인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척추 나사를 삽입하는 거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 로봇 수술로 인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발생해서 이게 분리가 된 다음에 쪼끔 인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게 네모난 게 척추뼈인데 이게 5 번뼈, 위에가 4 번뼈인데 뒷마디를 이어 보면 이렇게 어긋나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를 5 번뼈에 비해 항상 아래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5 번뼈에 비해서 4 번뼈가 인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경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의 분류는 뭐 인제 다양하게 인제 뭐 분류가 인제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인제 간략하게 좀 잘 정리된 된 것이 원인에 따라서 뭐 선천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고 협부형 아까 협부 그 좁아진 부분에 이제 자극이 돼 가지고 발생한 경우를 협부형이라 하고 퇴행성 우리가 나이가 인제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퇴행성이라 하고 아니면 인제 우리가 골절이 생기거나 이런 큰 외상을 받았을 때 거기가 인제 외상 또 전방 전이증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적인 질환 때문에 또 인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제 전이가 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가벼운 경우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 완전히 빠진 경우 5 단계 어느 정도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도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네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은 회복이 안 되나요? 일단은 이게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인제 좁아진 걸 말하는 경우 디스크 간격이 넓어야 되는데 좁아진 경우죠. 한번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 이 퇴행성 변화가 온 건데 그 저절로 인제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좁아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인제 인공 수술을 할 때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케이지라는 거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높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로 회복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진행 님 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허리가 길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니 앞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허리가 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인제 서양인이 동양인의 보다 적게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쪼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예,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젊은 여자는 24세 여자인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인제 어릴 때부터 발생한 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24 세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적 치료해서 맞춰 줘야 된다. 빠진 거 배열이 어긋난 거를 맞춰 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협부형은 아까 전에 그 좁아진 부위가 자꾸 자극이 돼 가지고 이렇게 협부 부위가 끊어지면서 이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한 경우 여기 단면을 봤을 때는 이 부위가 말하는 거지 끊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경우를 협부형 전방 전이증이라 한다. 그리고 그런 것 말고 나이가 들어서 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했어요." 하면 환자분이 인제 "이게 왜 발생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인제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대행성으로도 이렇게 자연히 나이 들면서 발생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면서 까맣게 보이죠? 이게 신경 내려가다 막히는 경우. 협착증도 동반되고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도 동반되고 디스크도 동반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성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골절이 생기는데 이 협부형에도 골절이 생기면서 끊어지는 것. 이런 거를 외상성,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병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척추에 따른 병적인 것 때문에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인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요즘엔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 내시경 수술한다는 것이 쪼끔 째 가지고 이제 눌린 부분을 살짝 뼈를 제거하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쪼금 째 가지고 간단히 끝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척추가 인제 불안정해지게 딱 잘 유지되고 있던 것을 인제 뼈를 좀 깎아내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인제 끊어내니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술 받았던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불안정해져 가지고 이 수술 때문에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어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야옹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습니다. 엄마가 인제 84 세신데요. 전방 전이증으로 주사를 맞고 몇 달 힘들게 버티시고 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프다. 수술을 못하면 통증 경감을 위해 주기 주사만 치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협착증보다 쪼끔 안 좋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협착증은 일단은 배열은 그대로 딱 있는데 거기에 인제 협착이 생겨서 관이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건데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열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이 벽돌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눌려서 어긋난 거기 때문에 이 훨씬 더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이 끼어 있는 거 신경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착증보다 훨씬 더 예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4 세이기 때문에 연세도 많으시고 주사도 맞고 버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주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좀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꼭 최근에는 인제 약물도 인제 주사만큼 효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 주사라고 또 계속 주사 맞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해 보고 또 MRI의 또 협착증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봐 보고 이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인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시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나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인제 상담을 받으시고 전반적인 거를 한번 쭉 보는 것이 인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진해님 슬건근이 어떤 근육인가요? 슬건근이라는 것은 참 뭐 정확하게 어떤 근육을 말하는지 약간 슬개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뭐 좀 정확한 용어를 한번 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제 여기까지 인제 제가 인제 증상 이게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인 척추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디스크 똑같습니다. 인제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척추가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척추 협착증에 비해서 허리가 아픈 게 쪼끔 더 저명합니다. 허리가 좀 더 많이 아프고 이게 쪼끔 차이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리 아픈 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리의 대부분 문제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 추관 탈출증 증상과 비슷한데 허리 아픈 게 이것들보다 쪼끔 더 심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어느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서 협착증의 척추 전방 전증도 이런 다양하게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플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여튼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검사는 모든 척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뼈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CT를 찍어 볼 수가 있고 최종 진단은 MRI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처음 외래에 왔을 때 심하지 않으면 MRI까지 굳이 찍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제 약을 먹고 그다음에 그 보존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눌린 게 심하기 때문에 꼭 MRI를 찍어서 협착증이 신경이 얼만큼 눌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밑에 거에 비해서 배열이 어긋나 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끊어진 거 보이죠, 틈이. 그래서 이 부위거든요, 이렇게. 여기 목 부위, 강아지 머리, 귀, 다리, 꼬리 있는데 여기 목 부위가 끊어진 협부란 부위가 목 부위거든요. 여기 부러진 거. 목이 부러진 소견. 엑스레이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CT 상에서 이렇게 협부가 이렇게 끊어진 거 볼 수 있고 단면상에서 이렇게 끊어진 거 보이죠, 틈이. CT를 통해서 뼈가 끊어진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진단은 MRI를 통해서 신경이 얼마큼 눌려 있는지 이게 아까 정상 이라고 했는데 신경 주머니가 동그랗게 있죠. 여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하얀 부분이.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심한 거죠. 다리를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마비가 오기 직전인데 환자분 보면 뭐 다리도 잘 쪼끔 힘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는 인제 마지막으로 치료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척추 질환은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어 보고 물리치료도 해 보고 주사도 맞아 보고 뭐 보조기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제 나중에 마비가 발생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척추전방 전이증의 수술적 치료는 협착증하고 쪼끔 다른 게 이 근본 원인이 쪼끔 더 제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열이 어긋나 있는 것 때문에 이 배열을 좀 맞춰 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열을 맞추려면 그냥 뭐 이렇게 배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이 배열을
것을 맞춰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어 일단은 이제 나사를 해서 좀 나사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 차이점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 미세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는데 요즘 다시 허리 통증이 생겨 걱정입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미세 디스크 절제술이라는 것은 우리 디스크 전체가 있으면 튀어나온 부분만 싹 이제 빼낸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디스크는 그대로 있고 그 빼낸 그 디스크 그 길을 통해서 안에 있는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을 수도 있고 재발은 안 했지만 그 인제 디스크를 끄집어내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와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런 퇴행성 변화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허리 디스크가 허리의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꼭 MRI 찍어서 재발한 것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볼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미아옥 님, 네, 약물 치료하는 게 진통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약물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진통 소염제를 쓰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통제는 아니고 인제 진통 소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진통제 뭐 쓰겠다고 하면 자기는 진통제는 안 먹는다. 근데 진통 소염제가 우리 인제 척추 허리 치료 약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척추가 어 신경이 눌리면 그 눌린 쪽에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염증을 잡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진통 소염제를 처방하는데 인제 "저는 진통 소염제를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치료 약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진통 소염제 단순 진통제는 아니죠. 이래서 염증도 같이 잡아주는 진통 소염제를 쓰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고 인제 '이게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미아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짬짬이 폭구송 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코브라 자세는 척추에 안 좋은 자세인가요? 아 이제 코브라 자세를 쭉 제끼는 거 말하는 건 요가할 때. 근데 인제 어 코브라 자세가 인제 우리 척추 근육 뒤쪽 근육을 신전근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을 신전근이라고 하는데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 척추 질환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코브라 자세에서 등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신전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블루보틀 님 네. 요즘 허리랑 골반이 같이 아픈데 오래 서 있으면 더 심해지고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퍼진다. 네. 전형적인 허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약물 치료 검사도 하시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경우 수술을 하느냐 예 척추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 수술하느냐 그냥 MRI 찍어서 MRI 상에서 협착증이 있다. MRI 상에서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3 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뭐 거의 집에서 기어 가거나 아니면 뭐 밖에 친구 만나러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 되겠죠. 아니면 마비가 오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오존치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아니면 마비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술주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제 엑스레이 보시면 이게 어긋나 있죠? 인제 아시겠죠?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신경이 하얗게 있는데 인제 꽉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이 협착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인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배열을 맞춰 줄 수 있다. 배열도 맞춰 주고 이 좁아진 디스크도 높여 주면 어긋난 것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인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여러 개가 어긋나 있죠. 이런 경우 완전히 MRI 보시면 여러 군데 끼어 있습니다. 뼈도 디스크 간격도 좁아져 있고 신경 주머니도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 인제 어긋난 것을 이제 나사못을 통해서 잡아볼 수가 있다. 네. 고가영님 안녕하세요. 네, 고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진혜님 질문 주셨는데요. 협착이나 디스크 증상 없을 수 있듯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증상이 없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착증이 인제 MRI 찍었는데 뭐 심한 경우도 있고, 디스크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는데 환자분인 증상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방 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도 환자분이 증상이 크게 뭐 쪼끔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아까 두 마디가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1년 동안 이제 잘 다니고 있는 환자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꼭 영상의학, 엑스레이나 MRI가 심하다고 해서 증상이 꼭 심한 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증상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식 제고님, 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6개월 지났는데 아직 통증이 남아 있어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6개월 지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70-80% 이상은 좋아지게 되겠고, 쪼끔 증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어 이제 운동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운동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음 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제 허리 근력, 그동안 안 쓴 근육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 보면 이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라이언 님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있는 수영이나 브릿지 운동 괜찮나요? 네. 이제 일단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수영, 자유형이 말하는 것들은 이제 허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안대소님, 네, 50대 남자입니다. 전방 전이증인데 특별한 통증이 없으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예방을 위해서 걷기나 수영 정도만 해도 되나요? 네. 전방 전이증이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해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우연히 발견된 전방 전이증이고 통증이 전혀 없으면 어 좋아하시는 모든 운동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시다가 쪼끔 더 약간 무리가 오는 것 같다 하면 쪼끔 쉬는 게 쉬면 될 것 같고, 미리 인제 증상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척추 전방 전이증 하면 좀 걱정되잖아요, 척추 빠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척추 협착증, 추가만 타출증에 비해서 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가 어렵고,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나사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 쪼끔 더 힘든 수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 쪼끔 환자에 따라 다르다.
인제 우리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밑에 척추에 비해서 앞에 척추가 이제 분리되고 그 척추 분리증이죠. 이게 협부가 이제 분리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 이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한다. 척추 전방 이게 척추 어긋나면 신경이 끼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 어 디스크 증상처럼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허리 아픈 게 쪼끔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제 말씀드린 대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렸고,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제 강의 통해서 '아,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떤 거다.' 쪼끔 감을 잡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